저는 해커스 정규반에서 토익 리스닝 강의하고 있는 한승태 강사라고 합니다. 지난달에 얼굴 뵌 분들도 있고 처음 뵌 분들도 계신데 오늘 첫 클래스인데 제가 핸드아웃 세 가지 먼저 좀 넘겨드렸는데 그 핸드아웃 세 가지만 먼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넘겨드린 게 우리 요번 달에 그 각각 정해진 날짜에 종강하는 날까지 20일 동안 각 날짜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다라는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놓은 클래스 가이드라인 먼저 넘겨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넘겨드린 건 이렇게 세로로 카피되어 있는 카피본인데 오늘 우리 필요한 것들 정리 끝내고 나서 교재에 나와 있는 파트 4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실 건데 개강 첫날이라 교재 준비가 혹시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필요한 교재 241페이지 카피되어 있는 카피본 하나 넘겨드렸으니까 이따가 문제 풀 때 교재 없으신 분들은 그 카피본으로 가셔도 되고 교재가 편안하신 분들은 그냥 교재 241페이지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핸드아웃 하나 더 넘겨드렸는데 이게 제목이 위쪽에 보시면 해커스 진단고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쓰고 있는 주교재의 맨 앞쪽에 보면 해커스 진단고사라고 되어 있는 50문제짜리 해프 테스트가 하나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게 될 반별 게시판이라는 곳에 그 테스트 음원을 올려놓았으니까 그 테스트 음원을 가지고 교재에다 문제 50개 한번 풀어보시고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교재에 체크해 놓은 답들을 요 앤서시트로 한번 싹 옮겨서 여기 위에다가 채점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 50개를 풀었더니 몇 개를 틀렸다 하는 그 오답 개수를 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오답 개수 적으시는 박스 하나 만들어 드렸거든요. 거기다가 50개를 풀었더니 뭐 나 8개 틀렸다. 그럼 8개 이렇게 적어서 그 앤서시트는 내일 수업 시간에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주교재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음원은 게시판에 올려놓았으니까 50개 풀고 답 옮겨놓고 채점해서 오답 개수만 작성하셔서 그거는 내일 수업 시간에 같이 가지고 오시면 제가 내일 새로운 과제 넘겨드릴 때 요걸 좀 제출해달라고 부탁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끝에 계신 남자분한테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 요번 달에 요 102호에서 수업할 때 저 창가 쪽 한 열만 비워놓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줄로 이렇게 앉아 주시면 제가 매 클래스마다 필요한 핸드아웃을 요 네 줄에 맞춰서 딱 준비해서 슉 넘겨드리고 뭐 거들 것들은 빠르게 걷고 이렇게 할 테니까 좀 맨 마지막 열만 그냥 강의실에 없는 열이다 생각하시고 요 네 열에 강의실이 조금 커서 네 열로 앉으셔도 뭐 충분히 거리 두고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하실 수 있을 테니까 착석은 지금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그냥 뭐 교재는 어떤 교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뭐 과제는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는 뭐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뭐 이런 것들만 아주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교재는 정규반 2권이거든요. 주교재 하나 부교재 하나 이렇게 있는데 주교재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빨간 책을 주교재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지난 1월 달부터 교재가 개정이 돼서 혹시 가지고 계신 교재가 작년 12월 이전에 구입하신 교재면 그게 예전 교재고요. 2023년 1월부터는 2023 최신 개정판이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 교재 표지에 2023 최신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최신 개정판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건 작년까지 쓰던 예전 교재니까 올해부터는 2023 최신 개정판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교재는 정규반이 2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교재 하나를 가지고 뭐 홀수달, 짝수달, 뭐 어떤 분들은 짝수달, 홀수달, 어쨌든 2개월간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부교재는 각각 달마다 한 권씩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짝수달에는 부교재 표지에 짝수달이라고 적혀 있고 이번 3월 같이 홀수달에는 부교재 표지에 아예 홀수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교재는 월마다 한 권씩 따로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번 달엔 이거 홀수달 부교재를 가지고 과제 그리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나가실 겁니다. 구입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 부교재 구입처는 우리 있는 일별관 바로 지하 1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물로 가실 거 없이 우리 건물 바로 지하 1층으로 가시면 바로 지하 1층에 해커스 교재 판매처라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 제 거는 이번 주 주말에 처음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중으로 뭐 급하게 구입하실 이유 전혀 없고 요번 주 금요일 수업 전후까지만 구입해 놓으시면 요번 1주차 주말 과제부터는 부교재 같이 병행을 하실 거고 그리고 요번 달 같은 스케줄에는 3주차에 부교재를 클래스에 가지고 오셔야 되는 날이 딱 2번 있거든요. 그 2번을 제외하고는 부교재는 다른 과제와 병행하면서 그냥 주말 과제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시다가 3주차에 제가 부교재를 꼭 지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날 그때만 부교재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부교재는 매 클래스마다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제로 계속 하시다가 3주차에 2번만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우리 20일 동안 함께 수업을 좀 진행하게 될 텐데
클래스에서 함께 우리 다루게 되는 문제들이 해커스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만 100% 구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서 20일 수업을 하다 보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다루는 시간이 전체 수업 중에 한 70% 정도는 될 거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제가 핸드아웃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넘겨드리면 그걸 같이 풀고 리뷰하는 시간도 전체 수업 중에 한 30 정도. 그래서 20일 동안 교재 대 교재 아닌 것들을 한 70대 30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수업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매 클래스마다 그 다음 시간까지 마무리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과제가 매 클래스마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그 진단고사 풀어달라고 부탁드린 거 있으면 그걸 풀어서 내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내일 제가 새로운 과제 드릴 때 오늘 과제는 제출하시면 되고, 내일 제가 새로운 과제를 드리면 수요일 전까지 마무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수요일 날 새로운 과제 드릴 때 화요일 과제는 제출하시고, 이렇게 종강할 때까지 과제는 계속 하나씩 주고받고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해 나갈 테니까 매일매일 제출하셔야 되는 과제가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있다는 거는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받았던 클래스 가이드라인 잠깐 한번 볼까요? 3월 6일부터 우리 이번 달 종강하는 31일까지 20일 스케줄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늘 날짜 아래쪽을 잠깐 보시면 non applicable 이렇게 뭐 적용되는 사항 없다 뭐 이렇게 적어드려서 칸을 막아드렸고, 내일부터는 아래쪽에 뭔가를 쓰실 수 있는 빈 칸을 하나씩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다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 그날 제출하시는 과제명하고 여러분 오답 개수만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 빈칸에다가. 그러니까 그 제가 기준점을 좀 잘 잡으시라고 내일 제목하고 전체 문제 수는 제가 인수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과제를 꼭 오늘 날짜 아래쪽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쓰시는 분이 있어서 그걸 제출하는 날짜 아래쪽에 쓰셔야 돼서 기준점만 잡아드리려고 내일 박스 아래쪽에는 해커스 진단고사 전체 50문제였는데 여러분 오답 개수만 써놓으시면 되고, 수요일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제출하시는 과제명이 이거였고 몇 문제인데 난 마이너스 몇 개, 오답이 몇 개였다,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시면 제가 일주일에 딱 2번씩 매주 금요일과 매주 월요일마다 그 여러분이 제출하신 그 앤서셋 평균을 계산해서 각 과제별 반평균 오답 개수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화, 수, 목, 금 제출한 과제의 평균이 과제별로 이렇게 나와서 반평균 오답 개수가 이 과제는 몇 개 이렇게 올려드릴 거고, 그 제가 주말에는 항상 과제를 3가지씩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 드리는 과제는 금요일 과제 하나, 토요일 과제 하나, 일요일 과제 하나 해서 이렇게 과제 3가지씩 드릴 테니까 그 주말 과제는 금, 토, 일 이렇게 마무리해서 월요일 날 제출해 주시면 주말 과제 그 3가지의 반평균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월요일 날 바로 계산해서 월요일 날 올려드리고, 2주차 화수목금 제출한 과제 평균은 2주차 금요일에, 2주차 그 주말 과제는 3주차 월요일에. 그래서 우리 요번 달 스케줄대로 가면 종강할 때까지 반평균이 딱 7번이 올라가겠죠. 이번 주 금요일이 1차 평균일 거고 2주차부터 월금 올려드리면 종강할 때까지 평균이 딱 7번이 올라갈 테니까 그냥 평균이랑 내 오답 개수만 좀 이렇게 비교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 아주 목표를 진짜 샘플하게 잡으시면 3주차로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 혹시 모르겠지만 전반부 수업이 끝나고 나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냥 아주 샘플한 목표는 딱 하나, 반평균 위쪽에서 마무리하겠다. 그 목표 하나를 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주차에 제가 평균 2번씩 이렇게 올려드리면 어쨌든 내 샘플한 목표는 어쨌든 정규반 반평균보단 위쪽에서 마무리하겠다. 제가 3주차, 뭐 4주차 이렇게 각 과제별로 평균을 계산해서 반평균을 올려드렸는데 누구나 평균 이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예? 아니 제가 그 과제를 싹 걷어서 이제 우리 반 평균을 계산해서 올려드렸는데 전원 다 평균 이상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거죠. 전원 다 평균 이상이면 이게 평균이 아닌 거지. 누군가는 이 평균보다 많이 틀렸으니까 우리 반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걸 테니까 그 평균 아래쪽에 깔려 있는 게 절대로 나일 수는 없다. 그 목표가 제일 심플해요. 결국 종강할 땐 나 이 반평균 위쪽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처음 반평균 올려드리겠지만 시작할 때 반평균 아래쪽에서 출발하셨으면 목표는 종강할 때는 평균 위쪽에서 끝내겠다. 시작할 때부터 반평균 위쪽에서 출발했다 하시는 분들은 종강할 때까지 반평균과의 격차를 얼마나 더 벌릴 수 있는지 그걸 목표로 세워놓고 평균을 계산하시면 평균 올라올 때마다 이 확인할 때 약간 찌릿찌릿한 거 있거든요. 응? 뭐 약간 이런 거 있으니까 어쨌든 반평균도 잘 비교해 가면서 한번 가보시죠. 제가 교재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날은 클래스 가이드라인에 아예 표시를 해드렸거든요. 그 날짜별로 이렇게 쭉 보시면 앞뒤에 검정색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교재가 필요한 날입니다.
그 날짜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시면 종강할 때까지 딱 11번인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하고 내일 두 번만 교재 갖고 오시면 되네요. 2주차에는 월, 화, 수 가지고 오시면 되고 3주차는 월, 화, 4주차는 월, 수, 목, 금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교재를 내일은 가져가야 되는 날인가 그냥 가도 되는 날인가 그걸 확인하려고 매번 이 클래스 가이드라인을 뭐 확인하기가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서 제가 교재가 필요한 날은 최소한 2차례 이상 정확하게 공지해 드릴게요. 클래스에서 내일 수업 오실 때는 주교재 꼭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뭐 반별 게시판에 화요일에 주교재 꼭 지참해 주시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제가 이번 달 수업하다 보면 가끔 주말에 가끔 문자도 보내거든요. 뭐 매주는 아닌데 가끔. 뭐 주말에 이렇게 좀 일요일 날 뭐 좀 마무리하고 쉬고 계신데 갑자기 띠롱 해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 저예요. 다음 주에 교재가 필요한 날짜를 한 번 더 공지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무슨 요일 날은 교재 꼭 지참해 주세요. 어쨌든 2~3차례 이상은 정확하게 공지해 드릴 테니까 교재 지참 공지 있는 날에만 주교재 지참하시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개인적인 필요가 아니시라면 빨간 책을 매 클래스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한 번만 딱 교재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띄워드린 거는 제가 지난 2월달 개강일 날 넘겨드렸던 클래스 가이드라인이거든요. February 2023 이렇게 적혀 있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매달 개강일 날 넘겨드리는 클래스 가이드라인은 개강일 하루를 제외해 놓고 빈칸이 항상 19칸씩 있어요. 그러니까 20일 수업 중에 개강일 하루를 빼고 빈칸이 19칸. 그래서 제가 아주 예전부터 종강하는 날까지 과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하신 분이 계시면 종강하는 날까지 빈칸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다 메꾸셨거든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제가 종강일 날 이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번 저한테 돌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진짜로 제가 확인해서 빈칸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셨으면 너무 수고하셨다는 의미로 이렇게 펜을 한 자루씩 선물로 드려요. 이걸 다시 돌려받고 아유 너무 수고하셨어요. 펜을 이렇게 그냥 마음의 표시로 뭐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데 뭐 더 좋은 걸 해드릴 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잘 나오는 펜을 이렇게 한 자루씩 드리고 이걸 다시 돌려봤는데 요번 달도 물론 그렇게 할 거고요. 종강하는 날 정규반 수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과제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약간 좀 관심 없을 수 있을 수 있는데 매달 개강일 날 몇 명이 시작하던 간에 클래스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시는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조금 슬픈 얘기지만 전체 인원의 한 10에서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0명이 함께 수업을 개강을 했어요. 그럼 종강하는 날 이 가이드라인을 돌려주시는 분은 절대 15분은 안 넘거든요. 뭐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인원이 되진 않지만 아마 우리 중에서도 10에서 한 15% 정도가 마무리하셔서 종강하는 날 제가 제가 개강일 날 넘겨드렸던 가이드라인 다 끝내신 분 계신가요? 그럼 아마 우리 중에 몇 분이 이렇게 손을 드시겠죠. 그럼 그분들한테 이걸 돌려받고 이걸 펜을 한 자루씩 선물 드릴 테니까 그냥 한 칸 한 칸 메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저금한다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메꿔서 종강하는 날까지 한번 잘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써놨는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땡겨드리면 2월 8일 날 이분이 Part 1 Class Review Test 60라는 걸 써놓으셨어요. 2월 8일 날 써놓으신 걸 보면 제가 2월 7일 날 드린 과제인 것 같은데 뭐 Part 1에 나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나 60개 풀었는데 10개 틀렸다. 근데 그 주 금요일 날 반평균이 올라왔는데 반평균 오답 개수는 마이너스 8.4였다. 이런지 더 틀렸네 내가. 뭐 이렇게 작성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내 거 쓰고 반평균 올라오면 옆에다 평균 적어놓고 요번도 지난달 종강일 날 걷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도 종강하는 날까지 빈칸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셨는데 여러분도 가이드라인을 작성해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느끼시겠지만 매주 월요일 날이 쓸 게 제일 많거든요. 주말에 금요일 날은 항상 과제를 3가지씩 드린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주말 과제를 제출하는 월요일 날은 칸을 잘 분할해서 과제명, 내오답 개수 이렇게 쓰셔야 돼서 아무래도 월요일 날 칸이 좀 촘촘한데 정규반 수업이 이번 달에 첫 달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 가이드라인 작성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반별 게시판에 클래스 가이드라인 및 작성법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샘플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샘플 테두리에 이렇게 말풍선을 쭉 보면 뭐 첫날 과제는 첫날 아래쪽에 쓰시면 안 되고 여기다 쓰셔야 됩니다. 뭐 주말 과제는 항상 3가지씩이니까 월요일 날은 칸을 잘 활용하세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았으니까 이 테두리를 한번 쓱 훑어보면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작성해서 종강하는 날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에 대한 팁을 정확하게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넘겨드렸던 건 3월 달 거. 오늘만 쓰실 게 없고 내일부터 작성을 시작하셔서 매일매일 쭉 한 칸씩 메워서 종강하는 날까지 땅 가시면 31일 날 수업 후에 이걸 딱 들고 오셔서
뚝뚝뚝 걸어 나오셔서 야 봐봐 다 했어 뭐 이러면서 펜을 한 자루씩 싹 뺏어 나가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시면 됩니다. 내일은 교재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과제로 드린 진단고사 마무리하셔서 오답교수 작성된 앤서시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커스학원 처음이신 분들도 몇 분 계시겠죠? 어학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좌측 상단에 보면 여기 로그인 탭이 하나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로그인 창으로 이동이 되고요. 모바일, 뭐 PC 다 똑같으니까 여기 여러분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띠띠띠띠띠 여러분 거예요. 입력하시고 나서 로그인 한 번만 더 클릭하시면 좌측 상단에 여러분 성함이 빵 하고 뜨면서 누구누구님 오늘도 목표 달성 그리고 아래쪽엔 반박 게시판 바로 가기 아니면 그 밑엔 마이 페이지 아침 정규 A반에만 수강 신청되어 있으시면 아침 정규 A반 밖에 안 보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게시판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동이 될 거고 제가 오늘 게시판에 올려드린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물론 5, 6나 7 자료도 이렇게 위아래로 쭉 올라와 있겠죠. 그 개강 첫날이라 기본적으로 공지해드려야 될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개강 첫날만 뭐 공지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 게시물의 개수가 좀 많은 거지 데이 2부터는 딱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할 자료들만 딱딱딱딱 요일에 맞춰서 올려드리니까 오늘은 올라와 있는 것들만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풀게 될 교재 241페이지를 리뷰할 수 있는 리뷰 사운드도 올라가 있고 그리고 아까 과제로 드렸던 해커스 진단고사 풀어나가는 데 필요한 테스트 음원도 게시판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내려받으셔서 음원 들으면서 문제 푸시면 되고 그리고 내일 교재 꼭 지참하시라는 교재 지참 공지도 올려드렸고 그리고 여기 알송 활용법이라는 걸 하나 올려드렸는데 요거 사실 정규반 개강일 날 매달 한 번씩은 짧게 말씀드리거든요. 홀스타일, 짝스타일 공통적으로 한 번씩은 말씀드리는데 그냥 다른 기능 없고요. 구간 반복이 되게 편안한 프로그램이라 그거를 활용법을 제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PDF 파일로 딱 6장짜리 PDF 파일이거든요. 알송 활용법 해서 이제 사진과 함께 설명을 곁들여서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리스닝이라는 건 누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냐에 따라서 실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풀어본 문제를 어떻게 리뷰하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조금 빠르게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실력이 좋아지는 속도가 좀 느린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진짜로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래서 풀어본 문제 수만큼 실력이 좋아질 것 같으면 계속 문제만 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래서 풀어본 문제 수에 비례해서 실력이 좋아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로 문제만 많이 풀어서 실력이 좋아질 것 같으면 그냥 모의고사집 같은 거 한 서너 권 사다가 계속 문제 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린 다 인정하고 있지만 결국 리스닝은 누가 문제를 많이 풀어봤냐가 아니라 누가 풀어본 문제를 완벽하게 리뷰하면서 이걸 내 거로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실력이 조금 빨리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3, 4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견이 없지요. 3, 4는 누구나 문제를 풀고 나서 리뷰할 때는 각각의 대화나 각각의 지문을 하나씩 구간 반복시켜 놓고 리뷰하잖아요. 32번부터 100번까지 음원을 쭉 들으면서 가는 건 최초의 문제 풀 때만 한번 그렇게 듣는 거고 일단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채점이 끝나고 나면 리뷰할 때는 32, 3, 4번 대화문을 구간 반복시켜 놓고 얘를 돌리면서 리뷰하고 우리가 이번 주에 얘기하게 될 정확한 방법으로 리뷰가 끝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구간 반복을 풀고 그 다음 대화 35, 6, 7번을 구간 반복시켜 놓고 얘를 돌리면서 리뷰하고 파트 4도 똑같지요. 파트 4 리뷰할 때는 71, 2, 3번 지문을 구간 반복해 놓고 71, 2, 3번 돌리면서 리뷰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74, 5, 6번 묶어놓고 얘 돌리면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저 만나기 전에도 원래 그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쭉 듣진 않잖아요. 왜 이러세요 불안하게. 아니 음원을 쭉 들으면서 가는 건 처음에 문제 풀 때만 한번 그렇게 듣는 거고 32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놓은 사람이 채점이 끝나고 나서 리뷰를 하는데 해설집을 가지고 와서 아까 들었던 음원을 그대로 틀어놓고 연속해서 듣진 않잖아요. 32, 3, 4번 쭉 듣고 35, 6, 7번 쫙 듣고 끝났구만. 38, 39, 40, 41, 2, 3 그 100번까지 쫙 들어요. 그리고 다 듣고 나서 다 들었네? 한 번 더 들을까? 하고 32번부터 100번까지 쫙 듣고 이렇게 들으면 밤새도 리뷰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리뷰를 하려면 하나씩 묶어놓고 리뷰를 하셔야지. 그래서 다른 기능은 없고요. 그 알툴스타.co.kr로 들어가시면 이 중간에 알송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아마 깔려 있으신 분들도 있고 뭐 깔려 있는데 다른 거 쓰느라고 한동안 안 쓰셨으면 아마 업데이트하라고 뜰 거고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은 데스크탑이나 랩탑에는 설치하기 이렇게 뜰 테니까 그거 한 번만 클릭하시면 지가 알아서 설치가 될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 사진이랑 함께 올려놓았는데 이 알송 창을 열어서 그 메뉴로 들어가셔서 바로 밑에 있는 파일에서 필요한 파일 하나 열어놓고 그 파일 가지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리뷰하실 때는
메뉴로 한 번만 더 들어가시면 그 파일 밑에 도구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도구 쪽을 타고 들어가면 거기 녹음 어학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걔 한 번만 더 클릭하시면 알성 메인 창 옆에 이렇게 녹음 어학 창이 하나 뜨거든요. 그 녹음 어학 창의 딱 중간에 어학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어학 기능 중에 누르고 싶은 탭이 딱 3개밖에 없어요. 시작 위치 설정, 종료 위치 설정,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복 해제 이거 딱 3개. 그거 말고는 뭐 누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3, 4를 리뷰할 때는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이 끝나고 나서 음원을 딱 틀어놓고 인트로가 나올 때 준비하고 계시다 찍어 놓으셔야겠죠. 그래서 방송에서 Question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그럼 둘이 막 떠들게 놔두고 두 사람의 대화가 딱 끝나면 끝났네 하고 종료 딱 찍으면 이제 32, 3, 4번이 묶인 거고, 그럼 얘를 계속 돌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약속하게 될 방법대로 정확하게 리뷰를 끝내고 됐다 이제 가자. 그땐 반복 해제 누르시면 음원이 쓱 흘러갈 거고, 그리고 다음 대화 나오기 전에 다시 준비하고 계시다가 Question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그럼 둘이 막 떠들게 놔두고 대화 끝나고 나면 종료 딱 찍으면 이 35, 6, 7번이 묶인 거고, 그럼 얘를 정확하게 돌리면서 리뷰하고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반복 해제 눌러서 다음 걸로 넘어가고, 요거 3개 말고 뭐 누르고 싶은 게 없거든.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 저 거꾸로 재생하기를 한번 눌러보는데 한번 눌러보세요. 깜짝 놀라요. 음원이 진짜 거꾸로 나와요. 왜 이런 기능을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음원이 How are you? 가던 음원이 갑자기 You are her? 이렇게 들려. 그러니까 이건 한번 눌러보시면 다시는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3개만, 이 속도 조절, 키 조절 건드리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정상적인 속도에 정상적인 키로 들으시면 되니까 얘도 그냥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걸로 하시죠. 그 슬라이드 잠깐만 보시면요, 이게 해커스 학원에서 정해놓은 리스닝 표준 진도표라는 건데 요번 달은 보시면 알겠지만 3, 4의 비중이 짝수달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달이거든요. 정규반 짝수달에는 8, 2의 비중을 되게 많이 두고 교재에 나와 있는 1, 4의 후반부를 같이 좀 정리해 나가고, 과제로는 부족한 파트가 없이 매 파트를 매달 고르게 다루려고 하거든요. 뭐 이번 달에 8, 2 빠져 있다고 8, 2 안 하는 거 아니고 8, 2 과제도 개강초에 8, 3, 4가 완전히 정리가 되면 계속 과제로 8, 2도 엄청, 그러니까 매달 전 파트를 고르게 다루려고 하고는 있지만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내용들은 홀수 달에는 8, 3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1, 4의 전반부를 다뤄나가고, 짝수 달에는 8, 2의 메인 포커스를 맞춰놓고 1, 4의 후반부를 같이 다뤄나가는, 그래서 이번 달은 3, 4의 비중이 되게 많은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토익 이렇게 시험 보고 오신 분들한테, 왜 시험 보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야, 리스닝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웠던 거 같냐? 물어보면 10분 중에 한 7, 8분이 파트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그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그 시험 끝나면 해커스 여기 동영상 팀이 한 2학교 정도를 정해서 이렇게 뭐 게릴라 인터뷰 말해서 나가갖고 막 시험 보고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도 막 하고 이랬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왜 이러세요? 뭐 오늘 시험 잘 보셨나요? 오늘 시험 난이도 좀 한번 청평해 주시죠. 그럼 몰라요, 어려웠어요. LC는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웠나요? 그럼 10분한테 물어보면 한 7, 8명이 2가 제일 어려웠다고. 8, 2는 사실 체감되는 난도가 가장 높은 파트이긴 해요. 근데 보통 시험 끝나고 나와서 8, 2가 제일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8, 2의 25개가 다 어렵진 않았겠죠. 8, 2를 풀 때 25개의 8, 2를 풀어나갈 때 한 3, 4문제 정도, 많은 분들은 한 4, 5문제 정도 질문을 딱 들었는데 질문의 의미가 우리말로 잡히질 않고 딱 듣자마자 이게 무슨 말이야? 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한 3, 4개 이상만 딱 찍히면 체감되는 난도가 엄청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시험 보고 나올 때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웠냐고 물어보면 2가 어려웠다라고 하지요. 사실 25개가 다 어렵진 않았는데 그 몇몇 문제가 딱딱 박히면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느낌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근데 8, 2가 그냥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체감되는 난이도가 높은 파트인 건 틀림없는데 8, 2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문제 수가 딱 25개밖에 안 돼요. 3, 4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2번부터 100번까지 문제 수만 69개입니다. 리스닝 전체 100문제 중에서 3, 4가 69개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3분의 2 이상을. 아니, 리스닝 1, 2 합해봐야 31문제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파트 1에 나와 있는 사진 6장이고 2에 나와 있는 문제 25개고, 그럼 1, 2 합해봐야 문제수는 고작 31개인데 3, 4는 32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수가 69개인데,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얘기지만 리스닝을 가장 빠르게 안정을 시키려면
이 전체 100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수를 가져가는 3, 4, 69개를 딱 안정을 시켜놓고 그 위에다가 1, 2를 얹어서 내가 원하는 개수나 내가 원하는 점수를 받아와야지 파이트 1, 2 아무리 잘해봐야 이 69개가 흔들리면 이게 진짜 거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번 달에는 3, 4를 같이 한번 꽉 좀 잡아볼까 하는데 메모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지금 보여드릴 이 세 가지의 것들이 정규반 짝수 딸에는 얘기를 안 하냐? 그건 아닙니다. 짝수 딸에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 얘기인데 3, 4의 비중을 훨씬 더 많이 두고 가는 이번 홀수 딸 같은 경우에 짝수 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훨씬 더 많이 연습하게 될 게 이렇게 세 가지. 중앙방송 그리고 1, 2 디렉션스가 나오는 시간 동안에 3, 4에 나와 있는 문제 보기 중에 일부를 먼저 정확하게 잡아놓는 스키밍 연습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해나가실 거고 그리고 3, 4에 문제를 풀어나갈 때 꼭 지켜주셔야 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 4 리뷰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그 셔도잉 연습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번 달에 잡아야 될 굵직한 텀 3개입니다. 스키밍, 타이밍, 그리고 셔도잉까지. 근데 이게 개강일 날 다 정리를 하면 제일 좋은데 얘네들이 워낙 덩치가 큰 애들이라 이거를 뭐 개강 첫날 정리를 싹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일단 스키밍 얘기만 요번 주 후반부로 살짝 밀어놓고 오늘은 교재 2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3, 4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하고 셔도잉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셔도잉이라는 건 3, 4 리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셔도잉으로 가는 가장 리뷰의 첫 번째 단계까지는 오늘 약속을 하고 내일 수업 시간에 거기다 살을 조금 더 붙일 거고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우리 클래스에서 다 같이 셔도잉 연습까지 같이 해서 개강 3일 안에 3, 4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나 리뷰하는 방법을 우리끼리 통일을 시켜놓고 그 틀 안에서 한 달 동안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완벽하게 리뷰를 해나가는 형태로 수업을 좀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홀수 달의 개강 최초 3일의 그 클래스의 구상은 3일 안에 3, 4의 틀은 완벽하게 잡는 거 푸는 방법 리뷰하는 방법. 자, 교재가 편안하신 분들은 241페이지 펼치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두 번째 넘겨드렸던 핸드아웃. 그게 241페이지 카피본이니까 그걸 맨 위로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슬라이드 몇 장만 더 보고 가도 되겠죠? 몇 장만 더 보셔도 되겠죠? 그 이제 얼굴 뵌 지 한 25분밖에 안 됐는데 얼굴 뵙자마자 됐어요. 저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제 빨리 푸세요. 이러면 좀 정없을 것 같아서 슬라이드 몇 장만 더. 역시 메모는 안 하셔도 돼요. 이번 달에 이 강의실에서 첫 클래스에 함께 먼저 풀게 될 문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Part 4에 있는 문제들이라서 Part 4에 맞춰놓고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 실전에 가서 메모는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전에 가서 Part 3까지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Part 4로 넘어와서 방송에서 Part 4 디렉션스가 나올 때는 7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읽으시는 건 맞죠 일단? 그러니까 실전에서 Part 3까지 끝내고 이제 Part 4로 넘어와서 방송에서 Part 4 Direction 하고 Part 4 Directions가 나오는 시간 동안엔 딱 7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만 딱 읽고 계시는 건 맞죠? 네? 지금 약간 당황하셨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야, 그럼 Part 4 Direction 나올 때 71, 2, 3번 보지 그럼 뭘 봐?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전에 가서 Part 3를 끝내고 나서 Part 4로 넘어가서 방송에서 Part 4의 Directions가 흘러나올 때 Part 4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talk given by a single speaker. 이 Part 4 Directions가 나올 때는 71, 2, 3번 세 개를 딱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강 초에 정규반에서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진짜로 개강 초엔 꽤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Part 4의 디렉션스가 딱 나오는데 페이지를 싹 넘겨서 저 80번대 문제를 막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어요. Part 4 디렉션 나오는데 이 뒤쪽에 있는 문제를 막 언년년요 엄청 열심히 읽어요. 어떤 분들은 막 90번대 문제를 언년년요 엄청 열심히 읽는다니까요. 언년년요 읽어나가다가 Part 4의 디렉션스가 딱 끝나서 방송에서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talk. 그럼 71, 2, 3번으로 딱 돌아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네? 아니 아까 문제하고 보기를 미리 읽어놓았던 읽어놓지 않았던 그건 의미가 없고 잠시 후에 71, 2, 3번을 풀어야 될 사람은 Part 4의 디렉션스가 나올 때 71, 2, 3번만 봐야 되잖아요. 진짜 당연한 것 같은 얘기인데 왜 이 당연한 얘기를 개강 첫날 이렇게 굳이 하는지 제가 요번 주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수업 시간에 지금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할 테니까 억지로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금요일 날 아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개강일 날 이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생각나시죠? 하고 이렇게 기업을 끄집어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너무 당연한 것 같으니까 당연시하고 가고 우리 금요일 날 한 번만 더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한 번 더 얘기해도? 당연하지. 파트 4 디렉션 나올 때 71, 2서 한번 보지. 그럼 뭘 봐. 당연한 소리라고. 일단은 당연시하고 한번 넘어가고 금요일 날 한 번 더 얘기. 두 번째 건 제가 색깔을 바꿔놨거든요. 지문이 끝남과 동시에 그 셋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셋 준비를 위해서 간다라고 적어드렸는데 그러니까 레코딩이 끝남과 동시에 그 셋의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셋 준비를 위해서 간다? 그럼 요건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겠네요. 그러니까 레코딩이 끝남과 동시에 아니면 끝나기 직전에 정답 세 개를 모두 찾는 경우도 있을 거고 레코딩이 땅 끝났는데 답 세 개를 다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거고 무조건 경우의 수는 둘 중에 하나죠. 너무 개강일 티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이렇게 어색한 분위기. 아니, 예? 그렇잖아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레코딩을 음원을 들으면서 정답 세 개를 다 찾는 것도 있고 다 못 찾는 것도 있고 뭐 솔직히 말해서 정답은 아니죠. 정답이 아니라 내답이죠. 내답. 아니 왜 문제 세 개를 깔아놓고 음원을 들을 때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방송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잡는 것도 있을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세 개를 깔아놓고 음원을 듣기 시작하는데 방송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럴 때 정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그대로 쭉 틀렸다고 다음 셋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끼리 얘기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자는 거에 대한 약속이니까 이건 하나 약속하고 가죠. 아시겠죠? 뭐라고? 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답 두 개는 골라놓은 것 같고 이거 아직 답을 못 골랐는데 레코딩이 땅 끝나면 얘를 그냥 쭉 틀렸다고 표시하고 다음 셋으로 넘어가라고? 싫어. 너나 그렇게 하시던지. 야, 넌 네가 시험 보는 거 아니라고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냐? 야, 레코딩이 끝났는데 정답을 못 찾은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하고 보기 4개를 빠르게 다시 읽어서 내가 생각하는 답 하나를 골라놓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개강 첫날 얘기하는 타이밍을 깨버리시는 거고 타이밍을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자고 약속하고 출발하는 건 레코딩이 땅 끝난 순간 정답을 놓친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쭉 꺼버리고 다음 셋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딱 2주만 그렇게 할게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괜찮으시겠죠?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구나. 난 정답 놓친 거 나오면 죽을 때까지 다시 읽어서 답 고르고 가는데. 자, 요거 하나는 약속. 최악의 경우에 세 문제를 깔아놓고 음원을 듣기 시작하는데 어쩜 전반부부터 의미가 우리말로 이렇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뭐라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뭐래? 그러다가 한 문제를 딱 체킹했는데 레코딩이 끝나면 밑에 있는 두 개를 틀렸다고 표시하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일단 2주 동안은 그걸 약속하죠. 슬픈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아침 일찍 만났는데 슬픈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해도 되죠? 좀 슬픈데 네 번째 것도 빨간색인데 다음 질문이 시작되면 더 이상 읽지 않는다라고 적어드렸는데 아니 토익 공부 그냥 혼자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학원 가면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이겠지.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그래도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서 자극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 혼자 하지 말고 학원 가자 하고 큰맘 먹고 학원에 오셨는데 학원에 왔더니 그 토익 리스닝 강의하는 애가 걔가 저예요. 토익 리스닝 강의하는 애가 얼굴 보자마자 3, 4는 무조건 타이밍 맞춰서 풀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면서 정답 놓친 거 나오면 쭉쭉 꺼버리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개강 첫날 얘기도 안 해요. 물론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왜 3, 4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얼굴 보자마자 그 소리는 안 하고 일단 타이밍 맞춰서 문제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놈이 나 속이려고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겠지? 나 고생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니겠지? 저렇게 연습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라는 거겠지? 그리고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아니 그전에는
문제 풀어나가다 정답 놓친 거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읽어서 답을 골라놓고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하도 타이밍을 맞추려니까 두 개를 딱 잡아놨는데 레코딩이 딱 끝난 순간 체킹 안 된 게 있어서 아이 그래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쭉 꺼버리고 다음 셋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하고 보기를 내가 읽을 수 있는 최대치로 읽어나가는데 83번 읽어놓고 84번 쫙 읽어놓고 이제 맨 마지막 85번을 딱 읽으려고 하는데 방송에서 인트로가 딱 시작이 된 거예요. Questions 83 through 85 refer to the following talk. 그럼 가슴이 찢어지시겠지만 이 읽지 못한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두 개를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이게 기본적으로 듣기 연습이 되겠죠. 근데 막상 실전에 가보면 세 번째 문제까지 완벽하게 못 읽었는데 음원이 나오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음원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읽지 못한 문제하고 보기를 계속 같이 읽으면서 음원을 동시에 같이 듣고 있지요. 그럼 이 사람의 목표는 결국 딱 하나지요. 세 문제를 완벽하게 읽지도 못했는데 음원은 나오니까 들리는 건 들리는 거대로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내가 다 읽지 못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하고 보기를 읽으면서 읽는 거는 읽는 거대로 이해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들리는 건 들리는 거대로 읽는 거는 읽는 거대로 이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해보자는 얘기인데 제가 아는 한 지구상에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3, 4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기분 나빠하는 케이스이긴 하죠. 우리 실전에 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그거 아닌가요? 세 번째 문제까지 다 읽지도 못하는데 자꾸 방송이 나오니까 이제 겨우 두 번째 문제 읽어놓고 세 번째 문제 딱 잡고 세 번째 문제 A를 보려고 그러는데 방송이 훅 시작되고 사실 제일 기분 나쁜 케이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려는 게 그런 것들이 안 나오게 만들려는 게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연습을 하는데 진짜로 특정 문제 아래쪽에 깔려있는 보기가 너무 길어서 세 번째 문제까지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음원이 시작이 되면 그럼 듣길 버리든 읽길 버리든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당연하겠죠. 근데 내가 지금 듣기를 하는데 듣기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 이거 안 듣고 나 혼자 문제 보기 조용히 읽고 있나요? 그럼 당연히 버리려면 읽지 못한 그 문제를 버려놓고 읽어놓은 걸 들으면서 정답을 찾아나가는 연습을 해야 그게 가장 기본적인 듣기 연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저랑 구두로 딱 세 가지만 약속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잠시 후에 Part 4 Directions를 30초 들려드릴 테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1, 2, 3번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딱 세 가지만. 문제하고 보기를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음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읽지 못한 문제는 당연히 맨 마지막 문제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전 지금까지 정규반에서 수업하면서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2개하고 보기 8개도 못 읽었다.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문제 보기를 다 못 읽었는데 음원이 나오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러면 question 1 through 3 인트로가 딱 나오는 순간 가슴 아프시겠지만 세 번째 문제는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2개만 답을 찾으세요. 그렇게 하시죠. 두 번째는 보기의 길이가 짤막해서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를 읽어놨는데 시간이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그럼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오셔서 그 읽어놓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 중에 일부를 다시 보고 계시다가 음원을 들으셔야지 3개를 읽어놓고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그 다음 걸 미리 하나 더 3개 쭈르륵 읽어놓고 시간 남는다고 그 다음 문제 미리 하나 더 이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3개를 읽어놓고 시간이 뭐 4, 5초라도 남으면 그 읽어놓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 중에 일부를 다시 보고 계시다가 음원을 들으셔야지 3개를 읽어놓고 시간이 남다고 다음 거 미리 하나 더 이건 진짜 안 하는 걸로 약속입니다. 제일 중요한 세 번째는 다 읽지도 못해서 하나를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출발하셨던 다 읽어놨는데 레코딩이 끝난 순간 정답을 못 찾은 문제가 나왔건 어쨌건 레코딩이 땅 끝난 순간 체킹한다는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있으면 걘 가차없이 쭉 꺼버리고 다음 셋으로 이동하시는 거. 일단 요거 세 가지입니다. 샘플하죠? 한 번만 더. 세 번째 문제까지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음원이 나오는데 그 음원을 들으면서 걔 같이 읽으면서 듣고 계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문제까지 다 읽지도 못했는데 음원이 시작이 되면 걘 진짜 틀렸다고 표시해놓고 읽어놓은 2개만 잡으시죠. 3개 읽어놓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읽어놓은 문제 3개하고 보기 12개 중에 일부를 다시 보고 계시다가 음원을 들으셔야지 다음 거 미리 읽어나가는 건 안 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레코딩 땅 끝난 순간 정답 체킹 안 된 문제는 가차없이 거버리고 다음 셋으로 이동해서 다음 셋을 잡아나가는 거. 요거 3개. 우리 내일 수업 시간에 3, 4의 문제 보기 읽어나가는 얘기를 같이 좀 할 거거든요.
근데 3, 4의 문제보기 읽는 얘기를 오늘 안 하는 이유는 문제보기 읽어 나가는 얘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이게 문제 푸는 게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보기 읽어 나가는 건 기존에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는 방식 그대로 가실 때 지금 저하고 약속한 3가지만 지켜주세요. 아시겠죠? 한 달에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그냥 약속 지켜서 한번 12개만 가볍게. 네? 저기 이동하는 타이밍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맞추셔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을 오늘 좀 세게 받으시라고 오늘만 요 지문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앞에서 조금 큰 소리로 4번 끌어드릴게요. 레코딩이 땅 끝나면 한 요 정도 볼륨으로 레코딩 땅 끝나면 제가 앞에서 자 가시죠. 땅 끝나면 자 가시죠. 땅 끝나면 자 갑니다. 땅 끝나면 자 가시죠. 하고 4번 끌어드릴 테니까 제가 가자 그럴 때 같이 가시면 돼요. 아 그건 약속. 제가 앞에서 자 가시죠 그러는데 됐어 너부터 가 먼저 가 있어 내 금방 답 잡고 따라갈 테니까 너는 가라니까 글쎄 내가 금방 간다니까 이거만 안 하시면 돼요. 제가 요 말을 개강 첫날에서 느낌이 좀 약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듣고 기억만 한번 해봐 주세요. 언젠간 그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개강 첫날 말씀드려서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로 연습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문제를 쫙 풀어놓고 나면 그게 몇 문제짜리 문제든 상관없이 정말로 연습을 잘하는 사람은 테스트가 땅 끝나고 나면 내 문제지에 이미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몇 개씩 표시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제대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생각하는 답을 다 고르면서 들어야 그게 잘 듣는 게 아니라 읽지 못해서 틀렸다고 표시해 놓은 문제, 레코딩이 끝난 순간 그어버리고 넘어간 문제. 그래서 문제를 쫙 풀고 나면 내 문제지에는 이미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몇 개씩 이미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이미 채점하기 전에. 그래야 그게 정말로 약속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답을 고르면서 가야 된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딱 12개를 워밍업 한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그리고 레코딩 끝난 다음에 제가 목소리 아까 그 정도 볼륨으로 할 테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아 깜짝이야 이러시면 안 되고 레코딩 딱 끝나면 이 정도로 할게요. 땅 끝나면 자 가시죠. 땅. 자 갑니다. 땅 가시죠. 그래서 테스트 끝난 후에 몇 개 틀렸다고 표시되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약속만 지키면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개강 첫날부터 말이 많어. 혹시 3번째 문제에 C를 읽으려고 하는데 음원이 시작되면 어떡하죠? 3번째 문제에 C를 딱 보려고 하는데 question 1 through 3 refer 나오면 2줄만 더 읽으면 되는데 3번째 문제에 C를 읽으려고 하는데 인트로가 나오면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냥 그어버리고 2개만 잡으세요. 그 2줄을 마저 읽으면서 음원의 전반부를 들으면 시작과 동시에 이건 다 꼬여버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약속한 대로 문제 한 번만 가보세요. 자, 30초 드릴 테니까 241페이지에 1, 2, 3번 3개만 천천히 잡을 수 있는 만큼만 잡아보시죠. 갑니다. Part 4. Directions. You will hear some talks given by a single speaker.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bout what the speaker says in each talk. Select the best response to each question and mark the letter A, B, C, or D on your answer sheet. The talks will not be printed in your test book and will be spoken only one time. Questions 1 through 3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I just want to let everyone know that we'll be introducing a membership program for our customers in October. Premium membership card holders will earn points with each purchase at our department store. Employees should encourage customers to apply for a membership and assist them with filling out the form. I know you've got your daily duties, but only basic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on the form. And one other thing, we'll be expanding our branch in Greenville. I prepared some handouts with details about the planned renovations, but I seem to have left them in my office. Mindy, could you go get them for me? Number 1. 자, 내려갑니다. 정답 놓친 건 쭉 그어버리고 내려가세요. What is the speaker mainly discussing? Number 2. What does the speaker imply when he says, Only basic inform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form. Number 3. What does the speaker ask Mindy to do? Questions 4 through 6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Welcome to the second day of our workshop. I have a brief announcement.
There's a slight change to today's schedule. Ms. Rebecca Keys, the first speaker, is running late. She has an important meeting to attend prior to coming here. Therefore, her lecture on soap making will not start until 9:30. This will not affect Henry Garfield's talk, which will take place on schedule at 11 a.m. Mr. Garfield, the owner of the local shop Arctic Scents, will teach you about the basics of perfume making. 자, 바로 올라갑니다. 가셔야 돼요. Number 4. 정답 놓친 거 긋고 가는 겁니다. Why is the announcement being made? Number 5. What is mentioned about Rebecca Keys? Number 6. Who is Mr. Garfield? Questions 7 through 9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broadcast. Welcome to the Daily Morning Show with Amanda King. Our guest today is a famous actress, known for her notable performances in movies such as In the Red and Jetstreams. Her most recent film, Coming to Terms, won her several awards earlier this year. 2 months ago, she became a spokesperson for Help for Tomorrow, an international charity that provides food to the needy. She will talk to us about her experiences with the organisation so far and how they have changed her life. So,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guest for today, Ms. Joanna Masters. 자, 바로 내려가시죠. Number 7. 문제 먼저 보시죠. 표는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문제 3개 먼저 가세요. What is the broadcast mainly about? Number 8. What is Help for Tomorrow? Number 9.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next? Questions 10 through 12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and chart. Good morning, Ms. Baker. This is Harold from Midtown Eye Clinic. You are scheduled for your annual checkup next week, and there are a few things you should know beforehand. You'll need to arrange for someone to drive you home afterwards, since your vision will be blurry for about 30 minutes following the exam. Also, given your history of vision issues, I strongly recommend getting the senior exam. Please call us to confirm your appointment as soon as possible. 자, 바로 마무리 한번 Number 해보시죠. 10. 정답만 쭉 불러드릴 테니까 일단 채점만 먼저 해놓으세요. 1번부터 정답 불러드릴게요. 1번 B, 2번 B, 3번 A, 4번 A, 5번 데이빗, A, B, C, D의 D만 데이빗이라고 불러드릴게요. 5번 데이빗, 6번 A, 7번 C, 8번 B, 9번 B, 10번 A, 11번 C, 12번 B. 자, 그리고 슬라이드 잠깐만 보시면 됩니다. 리뷰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틀만 약속하고 마무리할 테니까 우리끼리 한 달 수업을 좀 진행해야 돼서 우리끼리 아주 기본적인 용어는 좀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풀어보셨던 요 2번 문제처럼 질문 안에 요 커테이션 마크 들어가 있는 인용부호가 들어가 있어서 얘가 왜 이 말을 했게? 아니면 얘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게? 아니면 얘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거게? 이런 문제는 우리끼리도 그냥 imply 문제라고 하든지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든지. 그러니까 용어는 뭐 의도 파악 문제 아니면 imply 문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12번처럼 look at the graphic이 들어가 있는 문제는 그냥 우리끼리도 그래픽 문제 아니면 시각자료 문제. 이번 한 달 동안 과제 하시다 보면 3, 4의 모든 셋마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의도 파악 컬렉션이라는 과제도 있고요. 아니면 모든 셋마다 시각자료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시각자료 컬렉션이라는 과제도 있고 어쨌든 이번 한 달 동안의 의도 파악 문제나 시각자료 문제들은 충분히 다루시게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이렇게 통일을 좀 시켜놓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시작 전에 3, 4의 문제를 풀어나갈 땐 타이밍을 완벽하게 유지하시고 리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쉐도잉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쉐도잉이라는 건 3, 4의 리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연습이라 지금처럼 채점을 하고 아이고 이거 틀렸네 쉐도잉 해야지 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리뷰의 단계를 밟아서 쉐도잉으로 마무리하는 거니까 자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3일 딱 수업 끝나고 나면 글로 한번 다시 쫙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딱 2개로 나누죠. 3, 4를 풀고 나서 채점을 했는데 리뷰가 필요한 대왕 아니면 리뷰 안 해도 되는 대화나 지금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하는 아주 샘플한 리뷰가 필요한 대화나 지문이다 하는 건 채점을 했는데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나온 거. 이건 리뷰하죠. 구간 반복 시켜놓고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요. 채점을 했는데 셋 다 맞았어요. 이런 건 리뷰 안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냥 아주 샘플하게 뭐 실수로 틀렸던 어떻게 틀렸던 오답 나오면 리뷰하는 거고 찍어서 맞았던 어떻게 맞았던 간에 셋 다 맞은 건 리뷰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리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셋 중에 오답이 하나 이상 나온 것들 대화나 지문을 구간 반복 시켜놓고 제일 중요한 건 해설집 보시기 전에 음원 딱 3번만 먼저 듣지요. 그리고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를 어디서 잡았어야 됐는지를 스스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고 딱 3번. 그리고 나면 해설집 가지고 오셔서 영문 스크립트와 우리말 해석 보면서 내용 완벽하게 정리하셔서 이게 다시 들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올라오면 최종적인 단계에선 쉐도잉으로 마무리. 쉐도잉 연습은 내일 모레 할 겁니다. 수요일 날 같이. 정답 3개를 다 찾은 건 리뷰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면 얘는 그냥 스킵하고 넘기라는 게 아니라 요거 리뷰를 끝내고 넘어와서 구간 반복을 했더니 얘는 셋 다 맞은 거네? 그럼 얘는 구간 반복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설지 가지고 오시죠. 그래서 영문 스크립트와 우리말 해석만 비교해서 들어서 내가 이해했던 내용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자 털고 가시면 돼요. 대신 오답이 하나 이상 나와서 리뷰를 해야 될 것들은 해설집 보기 전에 제가 음원 딱 3번만 듣고 해설집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요 음원을 3번 들을 때 꼭 같이 병행하셔야 될 연습이 여기 적어드린 요 탭핑이라는 건 같이 좀 하면서 가겠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음원을 쭉 들으면서 문제를 풀 때는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가 여기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우린 펜을 가지고 ABCD 어딘가를 체킹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데 채점을 해서 오답이 하나 이상 있었던 것들은 펜을 내려놓으시고 음원을 다시 들으면서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를 어디서 잡았어야 됐는지를 손바닥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가볍게 때리고 가는 거. 이걸 그냥 태핑한다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거니까 그 용어만 일단 익숙하게 해놓으시죠. 그러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지문이 시작돼서 지문이 끝날 때까지 이 태핑이 몇 번 나와야 될까요? 3번이 나와주면 좋은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정확하게 3번 태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리스닝에서 정답을 알고 있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진짜로 중요한 건 채점을 해서 답이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이 각각 문제에 대한 정답의 단서를 어떤 표현을 듣고 어디서 잡았어야 됐는지 그 정답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내가 먼저 한번 점검해 놓고 그 해설집을 열어보는 거. 그게 리뷰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돼야 되니까. 자, 요거 그냥 용어만 어색하지 않게 제가 하나 둘 셋 드리면 마치 연필로 문제지 위에 ABCD 어딘가를 강하게 체크하는 느낌으로 손바닥으로 테이블 한 번만 빵 하고 때려보세요. 자, 사인 드릴게요. 좀 세게 때리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아니 좀 이렇게 얹지 마시고 때리시라고요.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세게 때리시면 안 돼요? 용어만. 하나, 둘, 셋. 자, 이 태핑이란 거를 리뷰할 때 같이 좀 병행하시고 리뷰를 시작하실 겁니다. 용어만 일단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오늘 과제로 제가 진단고사 좀 풀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게 1부터 4까지 문제가 50개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을 하루밖에 안 해서 이 파트별로 어떻게 리뷰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약속도 안 됐는데 푸는 거야 뭐 평소에 푸는 대로 푸시겠지만 리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 과제에 한해서만 해커스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무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게 제가 주소를 적어 놓았거든요. 반백 게시판 들어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무료 강의 클릭하시고 메모 안 하셔도 돼요. 게시판에 똑같이 떠났습니다. 무료 강의 들어가시면 무료 강의 여러 개 있는데 2023 최신 개정판 요 해설 강의 클릭하시면 2시간 25분짜리 강의입니다. 연속해서 들으실 필요 없고 1, 2, 3, 4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완강해서 오시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번 한 달 동안 시간이 제일 여유 있으실걸요. 뭐 밀린 과제도 없고 오늘 개강 첫날이고 그러니까 2시간 한 25분 투자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테니까 문제 풀고 1, 2, 좀 다른 거 좀 하시다가 3 듣고 4 듣고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요 해커스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그 해설 강의를 촬영해 놓은 애가 저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저를 화면에서 좀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재수 없어도 좀 보세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저를 화면으로 보실 일은 없을 테니까 오늘 과제에 한해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